그 다음에 GS EPS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S ENS, GS 파워, 그 다음에 포스코 파워, 그 다음에 율촌 MPC, 그 다음에 SK ENS, 그 다음에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동두천, 드림파워. 그죠? 그래서 총 11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한전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은 민간사업자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RPS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요, 이 RPS 제도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 그전에도 어떤 제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12년도에 RPS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005년부터 2011년도 말까지는 FIT라고 얘기를 하는 발전 차액 제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PS는 아까 말한 의무 할당제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요 FIT 제도는요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형 태양광에 FIT를 지원하겠다 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FIT라는 게 뭐냐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IT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T라고 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우대해 구매해주는 제도로서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기준 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자면 RPS라고 하는 의무할당제도 같은 경우는 RPS는요 정부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놨을 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뭐예요? 여기 그죠? 의무 할당 발전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돼요? 개입을 하지 않아요. 신재생 발전 사업자하고요, 의무할당 발전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는 게 기준 가격인데 이 기준 가격에서 90원에도 거래가 될 수 있고요, 110원에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90원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FIT라는 게 뭐냐 그러면 똑같이 100원이라는 게 기준을 했는데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90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권력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10원이 빚지는 거죠. 그죠? 그 빚지는 걸 누가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손해는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RPS보다는 FIT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돌아가는 게 자기들 딴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왜?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항상 일정 가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뭐 100원이 110원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도 정도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뭐 18년도 넘어서는 소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제 FIT 제도를 부활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신에너지의 종류 및 특징에서 첫 번째 수소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류와 이 특징에 대해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에너지는 화학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화학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물이나 유기물, 화석연료, 의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에서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분리한다라는 겁니다. 수소 분리. 그때에 물의 전기분해 나오는 이 물은 열은 상당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수소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장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점은 무한에너지다.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열량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좋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도 떨어지고요. 안정성도 떨어지더라. 무슨 얘기냐? 현재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기체로 저장을 합니다.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하는데 그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 밀도가 어떻게 돼요?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수소가 기체로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성도 떨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에너지는 물, 유기물, 화학연료의 화합물을 어떻게 돼요?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로 분리한다. 그래서 화학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물, 유기물, 화학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이고, 수소는 물이 전기 분해로 가장 쉽게 제조할 수 있으나 입력에 비해 수소 에너지의 경제성이 너무 낮으므로 대체 전원 또는 촉매를 이용한 제조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는 가스나 액체로 수송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고압가스, 액체 수소, 금속, 수소, 화합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이런 거겠죠. 수소를 기체 상태가 아니라 뭐 액체나 고체 상태로 저장하고 할 수 있다 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예요? 기체 상태로만 저장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무한에너지다. 발열량이 높아서 에너지 효율도 높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수소를 분리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CO2도 나타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연료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그래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이 화학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뭘로 만드느냐? 물과 전기로 만들겠다. 그래서 산소 환원 반응이다. 산소 환원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요때의 물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열이 높은 물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요건 약 30에서 40% 정도 효율을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이 열도 40% 정도의 효율이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효율은 얼마예요? 했더니만 70에서 한 80% 정도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장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기존 시설을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시설 이용 무슨 얘기냐? 전기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선로에 태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도 어떻게 돼요? 쓰고 있는 그 난방이나 온수 쪽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CO2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열이 높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에너지 효율이 좋다.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비용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비용이 높더라. 자, 그래서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만드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물과 전기로 나타나는데 그 물은 뜨거운 물이니까 열이 많이 있는 발열성이 높은 물이고요. 그 물을 이용해서 뭐예요? 난방이나 온수로 쓸 수 있더라. 그죠? 난방이나 온수로 쓸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전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전기로 사용이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생성물이 전기와 순수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은 발전율이 3에서 30에서 40% 정도, 연료율이 40% 정도이므로 총 70에서 80%의 효율을 갖는다. 상당히 높은 효율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단위전지의 구조라는 게 나와 있고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단위전지부터 보게 되면 단위전지다 라고 합니다. 단위전지. 이 단위전지라고 하는 것은 연료극이라는 게 있고요. 연료극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극 마이너스 여기에 공기를 집어넣고요. 여기에는 연료인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전해질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해질층. 그 다음에 외부에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앞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연료극에 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그죠? 연료극 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수소와 전자로 나눠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전해질층을 통해서 공기극으로 가고요. 공기극으로 가고요. 여기 있는 전자는 외부 회를 통해서 산소극으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소극 음극에서요. 음극입니다. 음극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산소극에서 물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41.8줄의 뭐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 뭐예요? 전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전기. 그 다음에 이건 물인데 당연히 뜨거운 물이겠죠. 그죠? 발열량이 높은 물. 그래서 뭐가 된다? 물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단위전지입니다. 그래서 단위전지는 보통 0.4에서 0.6V 정도의 기전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요 중간에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시니까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료가 들어갑니다. 원료. 이 원료는 천연가스, 메탄올, 납사. 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면 석유 화학 공정에서 최종 나타나는 그 나프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프타 이런 것들이 원료로 들어가서요. 이 원료에서 계질기입니다. 이 계질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수소가 많은 기체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수소분리 하는 겁니다. 수소분리.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죠? 이 계질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계질기에서 수소를 분리해낸다. 이게 가장 핵심 기술이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계질기법은 메탄 수증기 계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탄을 통해서 이 수증기로, 수소가 포함된 수증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수소를 뽑아내서 여기에 어떻게 돼요? 연료전지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연료전지에 넣겠다. 근데 연료전지의 기본이 뭐예요? 단위전지더라. 그래서 단위전지를 수십 장에서 수백 장 직렬로 쌓아올린 걸 뭐라고 하냐면 연료전지, 다른 말로 스택이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서 만드는 전기는 뭐냐 그러면 DC더라는 겁니다. DC죠. DC. 그래서 DC를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전력 변환기. 전력을 변환한다. DC 전력을 어떤 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C 전력으로 바꿔서 공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질기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분리해서 수소를 연료전지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집어넣어서 뭐예요? 전기를 만든다. 이때는 DC 전기죠. 그죠? DC 전기를 전력 변환기라고 합니다. 이걸 뭘로? 교류로 바꾸겠다. 이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약 30에서 40% 정도
나타나는 거고, 자, 계질기인데 수소 분리, 아까 전 수소에서도 어떻게 돼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분리했죠.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열입니다.